안녕하세요, 독자님. 심층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큰 변화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제안, 그리고 기술과 산업 지형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기자님. 기업 전략부터 국가 정책, 또 미래 기술이랑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까지 오늘 다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꽤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이야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회사를 이제 둘로 나누기로 결정을 했죠. 그 위탁 생산, CMO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 개발 사업, 이걸 분리하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핵심은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시장을 넘어서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역량, 이걸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 신약 개발이군요. 네, 그래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이 신약 개발 부문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군요. 그럼 뭐 기존에 잘하던 위탁 생산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 확실하게 만들게 했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주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존 주주들은 이제 분할 비율이 있습니다. 약 0.65 대 0.35 비율로 두 회사 주식을 나눠봤고요. 네네. 그리고 분할된 회사들은 10월 29일에 다시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를 나누는 걸 넘어서요. 바이오 산업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 혁신 신약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집중도를 높이려는 거겠군요. 기본사회라는 이름의 공약을 발표했어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사회라는 게 말 그대로 국민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영역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은 보장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네네.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뭐 아동수당 확대한다거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적금 도입,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 근무제, 이것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4.5일제요? 네. 그리고 이걸 총괄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약속했고요.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방향인데 듣다 보니 역시 재원 마련 문제가 좀 걸리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재정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또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합의가 중요하죠. 네. 다만 이 공약 자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국가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국가 차원의 큰 그림 변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술 혁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동 로보틱스의 여준구 대표가 인공지능 AI와 로봇의 결합이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군요. 네, 그 여중구 대표가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시잖아요. 그분의 전망인데요. 지금까지는 AI가 주로 컴퓨터 안,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네, 그렇죠. 이제 로봇이라는 몸을 통해서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거죠. 차세대 혁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흥미롭네요. 이달 28일에 서울 포럼에서 특별 강연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와, AI가 단순히 그냥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 우리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군요. 예전에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AI가 뭐랄까 손과 발을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제조업 현장의 자동화는 물론이고 물류나 서비스, 심지어 가정 내 돌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AI의 진짜 잠재력이 로봇을 통해서 발현될 거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중국 경제, 특히 기계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기계산업 수출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기계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이 17.1%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독일, 미국, 일본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와, 17.1%면 엄청나네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참고로 한국은 2.9%로 12위입니다. 아, 12.
기계산업이라는 게 사실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이 1위라는 건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기계 산업의 경쟁력은 곧 그 나라 제조업 전체의 기술 수준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주로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다면 네. 이제는 기술이 아주 중요한 이 기계 산업에서도 질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선두로 나섰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첨단 자동화 설비라던가 정밀기계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조업 경쟁 구도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음을 뭐랄까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변화들을 쭉 훑어봤네요. 삼성의 바이오 전략 재편부터 시작해서 국가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 AI와 로봇의 융합,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판도의 이동까지. 정신이 없네요. 네, 기자님.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특히 눈여겨볼 점은요. 삼성의 신약 개발 도전이나 중국의 기계산업 부상처럼 기존 산업 구조 안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 지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